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이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무릎이나 어깨, 이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휴 동안 집안일이 늘어나면서 통증도 심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부 울리는 무릎 통증, 이렇게 치료하세요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했고요.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릎입니다. 무릎 안 좋으신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 시작되는데요. 오랜만에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 찾아뵙고 얼굴 뵙는 이런 가족분들 많으실 텐데 부모님들 얼굴만 뵙지 마시고 부모님들 건강이나 또 관절 건강은 어떠신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연휴 때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고 나면은 부모님 무릎도 좀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바닥을 짚고 일어나신다던가. 그렇죠. 이런 변화가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일 텐데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될까요? 네. 오랜만에 부모님 찾아뵙는 분들을 보시면서 부모님이 걸음걸이가 예전이랑 좀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 진료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을 단계별로 구분을 세 단계로 네. 간단하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관절염 중증 단계 이렇게 나누는데요. 관절염 초기 단계에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입니다. 이런 물이 차는 증상은 대부분 며칠 쉬거나 또는 간단하게 치료하거나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거나 하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느 순간 진통제를 복용하고도 그리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한 번 생긴 물 차는 증상이 지속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내 무릎에 관절염이 중간 단계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꼭 정밀 검사를 통해서 관절 연골이나 또는 관절 인대 이런 손상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해줘야지 관절염이 말기 단계까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절한 치료를 못했을 때 관절염 중증 단계 또는 말기 단계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네. 이때는 결국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네. 아니, 중증 단계 분은 저희가 그래픽으로만 봤는데도 너무 아파 보여셔서 견디기 힘드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 오실수록 좀 가벼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 초기 증세의 초기 단계 관절염 환자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드물지만 내원하셔서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관절염이 무릎 관절 구조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물리치료나 또는 약물치료, 도수치료, 재활치료 또는 체외충격파 이런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증상이 한 번 생겨서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자꾸 반복된다. 이런 분들은 꼭 정밀 검사를 통해서 관절 연골의 손상이 있는지 또는 관절 인대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사치료, 증식 주사치료나 또는 스테로이드 주사 또는 하이알루론산 주사, PDRN 주사 이런 주사 치료를 해야 되고 주사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관절경 시술을 통해서 연골 손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 이식술이나 또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 같은 중간 단계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중간 단계의 치료를 계속 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경골근위부 절골술 또는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인공관절 전치환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약도 먹어보고 또 물리치료도 받아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시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주사치료인 것 같아요. 근데 주사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외래 진료실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주사 치료를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주사,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 주사, 세 번째는 PDRN 주사, 네 번째는 증식 주사,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2가지는 무릎에서 우리 몸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를 보내주는 염증 반응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치료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런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기보다는 손상된 구조물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근본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이 증식주사 치료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무릎이 좋아지는 건지, 또 어떤 간격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몸은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로 지원군들을 불러 모으는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네.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 그 이후에 그 병변에 이제 몸 전체에서 몰려 들어온 재생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다시 증식기를 만들게 되고 조직들을 재생하고 재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정상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걸 인위적으로 저희가 일으켜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인위적으로 이런 반응들을 일으켜서 원래대로 손상된 조직을 원래대로 바꿔주는, 돌려주는 이런 근본적인 원리가 되겠는데, 주기는 치료자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시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에 내원하시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한 달 간격으로 치료를 시작해서 네. 보통 길게 천천히 3회에서 5회 정도 치료를 하시면 어느 순간 내가 처음에 아팠던 부분이 이제는 좋아졌네, 증상이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증상이 좋아졌다고 치료를 끝내시면 결국은 또 재발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자가 상태를 보고 그 손상 정도에 따라서 결정한 치료 횟수를 꼭 채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간격으로 주사를 맞으셔야 하고 한 3번에서 5번 정도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아지시는 거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어서 증식주사 주요 특징들도 같이 살펴볼까요? 네. 증식주사 치료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시술 시간이 짧습니다. 외래에서 입원하실 필요 없이 간단히 시행하실 수 있고요. 네.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염증 반응을 그냥 억제시켜주는 이런 치료가 아니라 조직에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주고 더 튼튼하게 강화시켜주는 이런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는데, 단 주의하실 점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네, 네. 정밀 검사를 통해서 꼭 손상 부위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주사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밀 검사 없이 함부로 주사 치료를 했다가는 이게 주사 치료로 해결이 안 될 건데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그런 그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여기가 문제구나 확인하고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내 무릎의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중반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계단 오르실 때마다 그렇게 끙끙대면 힘드셨다 그래요. 네, 이게 계단을 오를 때 힘드신 분들 대부분은 무릎 앞쪽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부분, 관절염이 진행되는 부분이 이제 큰 원인이 되는데, 시술 전 사진을 보시면 MRI 소견에서 하얗게 보이는 게 물인데요. 관절에 물이 차 있고 염증 소견이 관절 가운데 쪽에, 무릎 앞쪽에 염증 소견이 많이 있는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조직에 그 증식주사 치료를 4회 정도 시행을 했고요. 시술하고 나서서는 앞쪽 부분에 염증이 가라앉고 좀 튼튼해져 있는 그런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통증이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문의 전화 받고 있고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린 뒤에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